그래서 오늘 이 STP에 관한 것들을 제가 어제 들은 걸 다 정리를 했고 시나리오를 그냥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분들에게 다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씹어 먹을 수 있어야 초대가 되는 거고 초대가 완벽하게 돼야지 파트너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 지금 PPT를 어제 만들고 처음으로 지금 돌려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중간중간 부족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들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목적. 이 STP를 하는 이유는 인재 찾기예요. 욕구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초대 연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 STP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 진짜 뉴스킨 대박. 너무 하고 싶어. 궁금해.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이게 욕구가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무언가 지금까지 돈을 열심히 벌었고 앞으로도 무언가 내가 더 잘 벌고 싶은 사람들이 결국엔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겉으로 봤을 땐 잘 몰라. 그리고 인재라고 하는 건 어쨌든 파트너가 생긴다는 거는 내 팀에 한 명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한 명이 정말 물을 흐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인재가 저도 초반에 사업을 할 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나는 뉴스킨을 어떤 사람한테 전달을 했냐면 열심히 살고 뭐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성실한 사람한테 전달했던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전달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돈이 필요했던 사람. 쟤 맨날 돈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이유가 있었어. 불만이 많거나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 STP의 목적을 STP를 함으로써 인재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STP를 하기 전에 제 모습 먼저 갖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완벽하게 뉴스킨의 리크루팅이 되었는가? 뭐 진짜 내 속 안에 뉴스킨 진짜 힘들지. 처음부터 제가 할 수 있을까? 저거 처음부터 돈 안 된다고 했는데 나도 아직 돈을 안 벌어봤는데 쟤 할 수 있나? 쟤한테 내가 돈을 번다고 할 수 있나? 쟤가 갑자기 나한테 너 뉴스킨을 얼마 벌어? 라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생각 저 초반에 진짜 많이 했었거든. 제가 돈을 못 벌 때, 제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 때.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얼마를 버는지보다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랑 똑같이 돈을 벌려고 했었으면 뉴스킨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한계가 없는 소득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뉴스킨을 하는 건데 내 마음속에 실제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속으로 약간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비전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강의를 사업 초기 때 많이 듣는 거 저는 진짜 추천 많이 하고요. 하루에 한두 번씩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사실 사업 초기 때 뭐 이동할 때 있죠. 뭐 퇴근하거나 지금 투잡자들이시니까 다 운전할 때, 이동할 때 노래 듣는 거 없어요. 무조건 강의 들으세요. 그때가 가장 많이 강의를 들어야 될 때이기도 하고 출퇴근할 때가 가장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강의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단단한 내공과 외공으로 자신감을 키워라. 이 얘기는 사실 내공은 열정과 확신, 그냥 우리 사업은 확신 하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있으려면 기초 실력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초 실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품 진짜 잘 써서 본인이 임상을 가지고 있거나 마이스토리 찌르면 나오거나 데몬 찌르면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Q&A는 뭐냐면 본인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죠. 뉴스킨 하면서 뉴스킨 진짜 그래? 이런 생각 드는 부분들은 본인이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파고드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동훈 사장님이 초반에 의심보다는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게 완벽하게 무언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그리고 이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내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Q&A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신감이 진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뉴스킨에 대한 의심, 뭐 궁금증, 이거 진짜 맞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서 저한테 얘기하시던 스폰서님한테 얘기하시던 해서 그걸 무조건 찾아내시는 거 진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STP, 그리고 보상 풀 줄 아셔야 돼요. 뉴스킨 보상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연습만 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주 보고서 뭐 하진 사장님이나 경식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서 자주 만나시니까 서로에게 보상 한번 풀어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도 피드백 한 번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폰서를 티업할 줄 아셔야 돼요. 3자 대면이 진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멘트예요 결국엔. 근데 그 멘트를 시나리오를 적어서 본인이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 이 부분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STP를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제가 어제 들었던 강의에 나왔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분이 저랑 진짜 비슷해요. 저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질문지에 질문을 적어서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하다가 또 핸드폰 보고서 질문, 이 질문 있지. 이러면서 저는 보면서 해야 될 정도로 질문을 못하는 성격인데 그게 알고 봤더니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 진짜 중요하고 여기서 얘기했던 게 잘 듣는 것도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잘 듣는 게 뭐냐면 듣는 척 하는 거 말고 듣고 있으면서 이 타이밍에 내가 빨리 양자기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대문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건 잘 듣는 게 아니래요. 듣는 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중요하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실제로 제가 상대방을 좋아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생겨. 그냥 왜 사람이면 다 좋은 사람 있잖아요. 사실 송하 사장님이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뉴스킨으로 빨리 데려와서 행복하게 이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없어요. 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애정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끔 무언가 시간이 좀 필요해.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처음에 만나서 누구에게나 다 STP를 하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 맞아. 그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끔 시간을 많이 갖는 거. 많이 대화하고 뉴스킨 얘기 꼭 아니어도 그리고 질문으로 니즈 파악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원하는 건지 뭔지 그 사람이 뭐 그 원하는 게 뉴스킨에 있는지 결핍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원하는 삶이 있는지 5년 10년 뒤에 뭐 하고 싶은지 돈 시간이 있다면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 질문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적어가세요. 그리고 생뚱맞게 물어봐. 넌 꿈이 뭐야? 이거 진짜 대화하다가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실제로 친구랑 대화하다가? 근데 저 요즘 진짜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깊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꿈이 뭐였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는 그냥 무조건 외워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STP를 할 때는 내가 면접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상대를 내가 좋아해야 마음이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느려도 또는 내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해도 기다릴 수 있어. 사실 우리 일은 완전 기다리는 일이에요. 막 그 사람을 쪼아가지고 채찍질 해가지고 얘를 왜 빨리 왜 안 들어오냐 이러면서 끌고 가는 일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 이거 진짜 너무 공감이 갔던 부분이라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속에서 알고 보면 이거 너가 찾던 일이야. 뉴스킨 제대로 알면 진짜 안 할 사람 없을걸? 이 생각이 본인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리크루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간이 더 필요해. 근데 그 시간 동안 뭘 할 거냐? 강의를 듣는 거, 책을 읽는 거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TP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뉴스킨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를 안 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뉴스킨 하지 않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너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봐. 알아보고 안 해도 되지. 이런 이야기를 그냥 부담을 갖지 않게 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당신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지금 초기 사업자라도 너 성공에 도울 수 있어.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우리는 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팀 시스템이 너무나 빵빵하고 너무나 대단한 스폰서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도울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나는 반드시 성공해. 왜냐하면 나는 될 때까지 할 사람이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어떤 예를 들어 보험을 하나 들더라도 이 사람이 끝까지 할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좀 있으면 그만둘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있죠. 그 에너지에 따라서 저는 사람이 딸려오는 게 완벽하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았지만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자.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을 계속해서 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품은 그냥 뉴스킨 제품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고 뉴스킨의 본질은 자산이에요. 자산을 만드는 일이야. 이거를 혼동할 수 없어. 혼동하면 안 돼. 근데 당연히 매출이 중요하죠. 왜냐면 2000GV를 해야지 소비자가 있어야지 결론적으로는 사업자 유지가 계속해서 될 거니까. 근데 이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지. 소비자가 예를 들면 오랫동안 매니아로 쓰던 소비자가 있어. 그 사람에게 저분은 그냥 애기 엄마고 아줌마 같아서 뉴스킨 사업 얘기해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랬고 어머님 분들 어머님 이거 보상 이해 못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보상을 풀지 않았던 그 결과를 지금에 굉장히 쓰게 받고 있죠. 누구에게나 보상은 다 푸실 수 있어야 되고 보상의 그 중심의 핵심은 자산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STP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이건 그냥 노하우더라고요.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팀에 어떤 사장님이 계시는데 너무 대단하신 분이야. 팀 엘리트야. 근데 언니랑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라든지 언니 같은 사람이 언니처럼 사람 좋고 좋은 사람이 뉴스킨 사업하면 진짜 잘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킨 투잡해봐요. 언니 사업은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던져.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와요. 막 좋아는 해. 왜냐면 성공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좋아해. 근데 난 못해. 난 너처럼은 못해. 난 파는 거 못해.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 그리고 내 마이스토리가 반드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이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호기심 유발을 할 수 있고 현실 점검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상대가 마음이 열릴 때 SP 해야 돼요. 나에게 일단 그 사람이 호감을 느꼈어. 그리고 나랑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얘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얘 뉴스킨 하니까 조금 행복해 보이네, 즐거워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STP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붙잡고 나는 STP를 하고 있었던 거지. 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 만나는 네일샵 언니에게 STP를 했다가 그 언니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이거 듣기 싫다고. 나 이거 보상 들으라 그러면 나 소개 안 할 거야. 막 이럴 정도에. 그래서 이 STP를 하는 그 타이밍은 그 사람과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을 때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3번 정도 만났을 때 STP나 보상 같은 걸 풀거든요. 근데 다른 팀 사장님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막 풀어서 실제로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여러 번 많이 해보면서 좀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전 STP예요. 이거 우리 하진 사장님이랑 나랑 해볼게. 하진 사장님이 그냥 내가 이런 뭐 물음표나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하진 사장님이 무조건 하는 멘트예요. 일단 저는 대상은 뉴스킨을 쓰고 있는 언니야. 그 언니에게 제가 STP를 하는 거예요. 언니, 뉴스킨 제품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언니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 다른 거에 비해서 촉촉한 것 같고, 좀 나은 것 같기도 해. 지금 뉴스킨 쓰는 제품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품 있어요? 미스트도 괜찮은 것 같고, 음. 수분 크림? 수분 크림? 그건 어떻게 저도 한 10년 넘게 썼는데, 언니, 뉴스킨 계속 쓰는 분들 진짜 오랫동안 쓰거든요? 근데 뉴스킨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품만 쓰는 사람이 있고, 제품을 쓰면서 추가 수익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언니 돈 버는 거에 관심 없어요? 돈 버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있어요? 언니, 그러면 언니처럼 떨어지면 또 사서 쓰는 사람들, 소비자들, 언니 같은 사람, 15명에서 20명 정도를 만들면 매달 뉴스킨에서 100만 원 정도의 월세처럼 매달 들어오거든요? 지금 버는 수입에서 매달 100만 원씩 더 들어오면 어때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죠. 완전 괜찮죠? 언니 그럼 뉴스킨 투자 알아봐요. 진짜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왜? 잘 왜 못할 것 못할 것 같아. 같아요?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소개를 해야 되고 이런 거가 되게 어려워서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대부분은 사실 이거를 내가 인맥이 많이 없고 뭐 아쉬운 소리 못하고 파는 걸 잘 못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치? 당연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언니는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 팔 수 있고 인맥이 제가 엄청 많고 아쉬운 소리를 잘 할 수 있어서 뉴스킨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보단 그런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음. 나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언니, 제가 전직이 10년 넘게 웨딩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이외에는 다른 일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제가 진짜 웨딩 일 시작할 때 처음에 120만 원 받으면서 시작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어떤 날에는 주 7일 일하면서 일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문제는 제가 10년이 넘어가니까 몸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때 늘 생각했던 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그래 지금처럼 진짜 버티면 한 60살까지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진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살이 진짜 마구 찌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 다이어트를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진짜 뻥 아니고 한 3년 동안 800만 원 썼나 봐요. 근데 그 무엇을 해도 빠지지 않던 살이 제가 TR90이라고 했던 그 해독 프로그램 있죠? 그 TR90을 하면서 15일 만에 붓기가 미친 듯이 빠지고 체력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몸이. 근데 언니,
제가 단지 누스킨으로 건강이 좋아지고 살이 빠졌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제품 좋고 좋으면 그냥 쓰기만 해도 상관없잖아요. 언니가 붕어빵을 좋아한다고 해서 붕어빵 장사를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파는 일이면 차라리 매장을 하나 내서 쉽게 파는 게 낫고, 그리고 이왕에 파는 일을 해서 돈을 벌 거면 이미지 좋은 회사 거를 찾아서 제가 팔지, 뭐하러 굳이 제가 이미지가 좋지도 않은, 또는 지금 아직까지도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TV에서 광고도 안 해요, 느스키는. 이런 브랜드 걸 제가 왜 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게 그걸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럼 뉴스킨 왜 하지? 라는 생각할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킨은 수입의 형태가 완벽하게 달라요. 언니, 월급으로 300 받는 게 좋아요? 건물주가 돼서 월세로 300 받는 게 좋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건물주 3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사람들은 그런 수입을 원해. 왜냐면 그냥 있어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자유로우니까. 근데 뉴스킨 수입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과 같아요, 언니. 언니 제품 쓰고 있죠. 제가 언니한테 제품을 도매로 사서 언니한테 갖다 줬나요? 아니죠. 언니는 직접 뉴스킨 몰에 들어가서 제품을 구입을 했고, 그러면 언니, 제가 이번 달에 가족이랑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제가 없다고 해서 언니 세수 안 하고 샴푸 없어서 뉴스킨 머리 안 감고 치약 안 쓸 거예요? 쓰겠죠. 저는 언니처럼 떨어지면 또 사서 쓰는 매니아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소비자들이 매출을 일으킬 때마다 월세 소득을 벌고 있어요. 언니가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월세 소득을 벌려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해서 김연아처럼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통장에 10억을 넣어놔요. 그러면 이자가 100만 원씩이 나오거나, 아니면 3억짜리 오피스텔 하나를 갖고 있으면 매달 100만 원씩 소득이 들어와요. 언니가 지금부터 3억을 모으기 위해서 매달 100만 원씩을 저금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계산돼요? 뉴스킨은 떨어져서 또 사서 쓰는 언니 같은 소비자 15명, 20명 만들면 매달 100만 원씩 월세 소득이 들어오는데 뭐가 더 빠를까요? 3억을 모으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김연아처럼 메달을 따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장범준처럼 지금부터 음악 공부해서 노래를 만드는 게 빠를까요? 그럼 뉴스킨이 돈과 시간을 벌 수 있는 일이 맞죠. 언니는 매달 5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면 뭐 하고 싶어요? 하진 언니 뭐 하고 싶어요? 매달 들어와. 여행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요. 그러니까 어디요? 생각한 좋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고 싶은데요? 호주나 캐나다요. 캐나다로 얼마나 가고 싶어요? 한 달 살기 정도로 한 하고 달 싶어요. 정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누구랑? 뭐 하고 싶은지? 500만 원이 매달 어차피 들어올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상상을 하게 돼요. 아, 그럼 진짜 좋겠다. 생각만 해도 좋겠다. 사실 말하면서 진짜 웃음이 지어지거든요. 이럴 때 타입5와 4분면이 나와야 돼요. 제가 가장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던 타입5예요. 이게 뭐냐면, 언니, 주변에, 언니, 세상에는 5가지의 타입의 사람들이 있대요. 언니, 주변에 돈은 있고 시간은 없는 사람, 언니 주변에 있어요? 돈은 많아. 근데 시간이 없어. 있어요? 많죠. 많죠.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아니요?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 타입에 사는 사람들은 전문직에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전문직 의사, 변호사.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은 많아. 근데 시간이 진짜 없어. 그래서 사실 이게 맞다 아니다를 뭐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워라밸이 아예 없어요. 실제로 저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병원에서 그러니까 메인 의사가 되려면 삶이 없어. 난 그래서 그런 메인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 난 의사도 얼마 뒤면 때려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거든요. 사실 돈이 많은 건 너무나 좋지만 저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 두 번째로는 돈도 없고 시간은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백수. 없는 것 대부분들은 없는 것 일이 없는 같습니다. 사람. 일이 없는 사람을 사실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죠. 사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백수이고 싶어서 백수인 사람은 없죠.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게 두 번째 타입의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로 97%의 사람들이 이 직장인과 자영업, 이 타입에 속해 있다고 해요.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어.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이, 그러니까 돈을 받지만 월급이 이미 나갈 때가 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월급이 다 사라져.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이런 없는 것 사람들은 같아요. 대부분
전문직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하고 양평 같은 데로 집을 짓고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 근데 사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서 일단 나이가 들었어. 일단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함께 여행 가는 친구가 없대요. 마지막으로는 건강해. 그리고 예뻐. 근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 그런 사람 언니 주변에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진 언니는 만약에 이 타입 중에 살고 싶은 삶이 있다면 몇 번째 삶을 살고 싶어요? 5번이요. 당연히 5번이겠죠. 언니 저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 사실 웨딩 진짜 열심히 했고 한 만큼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내가 30살이 되면 진짜 무언가 돈과 시간, 여유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가 지금 하는 일로 5년, 10년 진짜 열심히 살면 5번 같은 삶 살 수 있어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힘들겠죠. 열심히 일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사실 저희 엄마,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야 됐고 시장에서 새벽부터 장사하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사시잖아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언니 제가 해보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된 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세상에는 5만 가지 일들이 있대요. 5만 가지 잡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5만 가지의 이 4가지의 사분면 안에 모든 직업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죠? 직장인, 인플로이,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비즈니스 오너, 그리고 투자가. 여기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말고요. 백종원이나 아니면 뭐 삼성, 이건희 이런 분들을 이야기해요. 언니는 여기서 어디에 속해요? 저는 현재 S에 속해요. S에 속해요? 언니 남자친구는요? E에 속해요. 언니 친구들은요? 다 E에 속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죠. 지금 보면 내 주변에 B와 I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오른쪽 ES에 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있고 5%의 돈을 나눠 갖는다고 해요. BI에 사보면은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나눠 갖는데. 그래서 언니 ES에 있는 사람들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도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5%의 돈마저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면 ES는 결국에 이 ES 분면, 왼쪽에 있는 분면은 본인이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BI 분면은 이 시스템 소득을 버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가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ES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안정. 안정적으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길 원해요. 근데 그 월급의 반대말이 뭐냐면 자유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을 팔아서 내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 직장인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한계를 느끼면 정년퇴직을 하면서 또는 정년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한계를 느끼면 자영업으로 내려와요. 근데 자영업 언니 해봤죠? 자영업 하면 시간 많아요? 없어요. 절대 없죠. 왜냐면 사실 본인도 문을 열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고 의사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예요. 셀프 인플로이. 뭐 페이닥터도 있겠죠? 의사도 환자를 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요. 그게 ES 분면이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BI 분면은 자유를 원한대요.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가 있는 삶을 원해. 그래서 언니 이 아까 5번째 타입에 있는 사람들이 이 BI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I인 것 같은데요. I. 일반적으로는 사업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건희, 사실 백종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업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ES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해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 주식이. 근데 사실 주식 진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그러니까 잃어도 되는 돈으로 사실 주식을 하는 건데 잃지 말아야 하는 본인이 진짜 지금까지 모아온 돈으로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하죠. 제대로 주식하는 사람 주변에 진짜 많이 없잖아요. 원래 주식 투자도 1억을 투자했어. 다음 달에도 1억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려도 되는 돈. 근데 지금 이 ES에 있는 사람들이 옆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주식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주식을 하는 거겠죠. 근데 보면 B에 있는 사업가도 사장님이고요. S에 있는 사람도 사장님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해. 근데 언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B에 있는 백종원과 S에 있는 이연복이 둘이 하와이를 갔어. 하와이 가서 6개월 동안 놀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S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연복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연복이 6개월 동안 나오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아니요.
아마 후기랑 이런 것들이 엄청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백종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백다방에서 라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차이를 여기서 느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언니 왼쪽에서 지금 왼쪽 직장인과 자영업 이 타입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처럼 얘기했던 5번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자유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힘들겠죠. 아니요. 5번째, 그러니까 5번째 타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제로. 직장인과 자영업에서는 절대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안정적일 수는 있어도. 언니가 BI 분면으로 그럼 넘어와야지만 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건데, 언니 넘어오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언니가 백종원처럼 사업체를 만드세요. 2번째는 돈이 있으면 돼요. 돈이 많아서 건물을 사시면 돼요. 그러면 임대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겠죠. 3번째로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편승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경제서적에서 1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 정말 평범한 사람이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일. 만들어진 시스템에 편승하는 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게 제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예요. 이 일이 진짜 파는 일이고, 인맥이 많아야 하는 일이고, 말을 잘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언니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제가 웨딩 매출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만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아파서 일을 멈추는 순간에는 수입이 없어요. 언니가 회사에서 연봉 1억을 벌고 있어도 그만두는 순간부터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회사의 자산을 쌓아주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언니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남의 자산 쌓지 말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같이 하면서 자산을 만드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언니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누스키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 자신이 노력을 해서 내 자산을 갖는 유일한 일이거든요. 언니처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들이 이 사업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이 사업을 이야기를 했고 알아보라고 하는 거고, 언니 알아본다고 이 사업 타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진짜 원하는 게 이 안에 있는지를 알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희가 그 세미나가 9시에 있거든요. 저녁 9시. 근데 언니가 만약에 저녁에 아기 때문에 힘드시면은 평일이랑 주말 언제든 시스템은 있어요.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언니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대해 드릴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전 사실 초대를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끽해야 15명에서 20명 만들면 월세도 벌 수 있어. 근데 너 그 100만 원이 얼마나 만들기 힘든 돈인 줄 알아?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요즘 많이 느끼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현실 점검이 완벽하게 됐을 거예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떠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가려내면 시간이 절약돼요. 내가 그 사람을 질질 붙잡고 있지 않아도 돼. 초대해줄까? 초대해줄까요, 언니? 근데 나는 그래도 아직은 별로 생각이 없어. 그래, 언니. 나중에 그런 필요하면 꼭 저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여지를 항상 남겨두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 타이밍이 됐을 때. 저도 2년 반 만에 타이밍이 돼서 온 거거든요. 그 전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았지. 근데 그 타이밍이 되면 본인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나. 그때 내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어? 그럴 때, 그때 현승이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까? 그 세미나 초대해달라고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몇 분이에요? 거의 진짜 한 30분 이상 넘는 지금 STP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제가 이걸 안 보고 그냥 풀었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건 일단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푸는 건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푸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서 내가 꽂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완벽하게 외우세요. 외워서 초대할 때 만나서 무조건 푸세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 사실 이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렵거든요. 너 누스캔에 관심 있어? 너 돈 버는 걸 관심 있어? 이런 얘기를 무언가 시작을 해야지 내가 초대까지 넘어가는데 이 초대를 하기까지가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단톡방에다가 제가 만들었던 PPT 다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다 적혀 있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외우고 싶은 것들을 무조건 다 외우세요. 그래서 20분 컷. 아무리 길어도 2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본인의 SP를 만드시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뭐 데몬이고 자시고 뭐 사실 메타 나오고 나면 STP 계속 풀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내용을 모르면 절대 초대까지 정확하게 갈 수가 없어. 왜냐면 Q&A도 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도 못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무리해서 이거를 좀 줌을 한번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지금 제가 했던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점 있어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궁금한 건 아닌데요. 네. 저는 이제 사업한 지 거의 2년 다 돼 가는데 이 내용 중에서 몰랐던 내용은 솔직히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느 없어요? 책에서도 많이, 강의에서도 들었는데 지금 현승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저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진짜 다 걸러지고 다 초대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리해 주신 거랑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면서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너무 정리 잘해주신 거 진짜 고맙습니다. 셀부터가요? 아니요, 그냥 저 얘기한 건데. 근데 이게 진짜 저랑 아마 동원 사장님이 느끼는 게 비슷할 거예요. 이게 초기 사업자 때는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딥하게? 너무 다단계스러운데?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4분면을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 5가지 타입 있다고 이야기할 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뉴스킨이라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뉴스킨을 해보니까 진짜 5번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 뉴스킨으로 성공한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실제로 제 눈앞에 보여지는 제 친구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죠. 아는데 이걸 한 번도 말로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선희 사장님이 요즘 진짜 엄청나게 많은 파트너들이 생기는 거 느껴지죠. 셀방에서만 봐도. 선희 사장님은 데몬을 하기 전에 누구에게나 이 STP를 푼대요. STP를 먼저 풀고 데몬을 한대요. 근데 나는 사실 그럴 자신 없어. 왜냐면 선희 사장님의 인스타를 보던 팬층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도 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리고 궁금해. 실제로 속으로. 제가 하느니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궁금하죠. 근데 저는 선희 사장님, 뭐 선희님처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나는 또는 당근으로 또는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한테 뉴스킨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그 뒤로 할 말이 없는 거잖아. 우리한테 맞지 않아.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STP를 만드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이거를 저는 최대한 빠르게 제가 이거 넘겨드리면 본인이 내가 말할 부분을 추려서 완벽하게 외워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한번 같이 안 보고 이 정도로 얘기한 자기의 STP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STP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서 언제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줌으로 이야기를 해볼지를 다시 한번 정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너무나 듣느라 수고하셨고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 내용들 같이 보내줄게요. 아셨죠? 수고했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안녕.